당신의 출출한 포트폴리오를 배부르게 채워줄 여기는 주식포차, 저는 주식포차의 강윤아입니다. 간밤 미국에서는 브렌트유가 $100를 찍었습니다. 이번 주만 해도 유가가 이제 10% 정도 급등하게 된 건데요. 이와 함께 어제 테슬라와 구글의 실적 발표 이후에 빅테크들의 자본 지출에 대한 우려로 어제 미국 시장도 출렁였습니다. 그러면서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는데요. 코스피도 전일장 대비 5.72% 하락했고요. 코스닥도 5.32%로 크게 빠졌습니다. 다시금 코스피가 7,000선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고 코스닥도 748포인트로 장을 마치게 되었습니다. 또다시 우리가 검은 금요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. 또 외국인이 오늘 3조 원 넘는 물량을 팔아치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어제까지 이틀 동안 외국인이 2조 원 넘는 물량을 사들였는데 오늘 다시 팔자세가 나왔고요. 기관도 함께 1조 원 넘는 물량을 팔아치웠습니다. 하지만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그리고 선물까지 개인이 모두 매수 우위를 나타냈는데요. 코스피가 개인이 5조 원 넘게 사들였고요. 그리고 코스닥 안에서도 개인이 4,881억 원을 사들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. 오늘 개인의 좀 사자 흐름이 강했다라는 게 특징이고요. 또 외국인이 다시 팔자세로 돌아왔다라는 점을 저희가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코스피 시총 상위 5개 종목들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간밤 구글의 주가는 좀 하락을 했지만 SK하이닉스의 ADR이나 마이크론과 같은 반도체 기업들 미국 증시에서는 강하게 일어났습니다. 어제 우리는 반도체에 대한 피크아웃이 이제 좀 덜었다라는 걸 구글과 테슬라의 실적을 확인하고 좀 안도할 수 있었는데 오늘 우리 증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크게 빠졌습니다. 삼성전자가 전일장 대비 7.59% 떨어지면서 25만 원 아래로 떨어졌고요. SK하이닉스도 8.34% 떨어지면서 180만 원대 아래로 밀려났습니다. 그리고 오늘 또 미국 증시에서는 인텔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CPU 수요 급증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. 그러면서 현재 프리장에서 지금 인텔은 3%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반도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덜었지만 이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유가가 뛰면서 시장에 좀 불안 심리가 더해졌습니다. SK스퀘어도 9% 하락하면서 110만 원대에 마감을 하게 되었고요. 삼성전자 우도 7.3% 밀리면서 17만 7,100원에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. 반도체 소부장 쪽도 함께 밀려났는데요. 삼성전기가 8.43% 떨어지면서 132만 6천 원에 장을 마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또 오늘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외국인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모두 팔았다는 점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제 부진한 실적 발표했었던 현대차 오늘도 좀 밀려나는 모습을 보였고요.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 안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반기 역대급 실적 발표와 함께 오늘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.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도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는데요. 그래도 알테오젠이 좀 강하게 버텨줬습니다. 1.96% 하락하면서 오늘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는 흐름을 나타냈었는데요. 알테오젠 30만 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.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오늘 좀 크게 밀렸는데요. 7.35% 그리고 8.38% 떨어지면서 에코프로는 7만 8,100원에 에코프로비엠은 10만 8,3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. 이번 주 코스닥 안에서 로봇주들이 강했었는데요. 오늘 차익 실현 물량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.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7.62% 떨어지면서 41만 8,500원에 마쳤고요. 반도체 소보장 쪽은 이번 주 크게 오르지 못했는데 오늘 좀 빠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. 주성 엔지니어링이 13.97% 떨어지면서 14만 1,000원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. 이렇게 우리 시장 주말을 앞두고 금요일에 이란과 미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 속에서 좀 검은 금요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. 그렇게 우리는 주말 사이에 또 미국과 이란이 어떤 이슈가 있을지를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. 불안한 마음이 들면서 좀 편안한 주말을 보내기가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. 이런 시장 안에서 저희가 또 어떤 종목들로 대응하면 좋을지 오늘 또 주식포차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금요일은요. 전용우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예, 반갑습니다.
네, 이제는 뭐 검은 금요일이 너무나 익숙합니다. 또 맞습니다. 월요일도 사실은 그렇게 기대가 되지 않거든요. 이런 맞습니다. 변동성 있는 장세 속에서 오늘 일정 어떻게 보셨나요? 사실 이제 제가 나올 때마다 이제 금요일 날 나오면은 주말 사이에 항상 뭐 이란과 미국 간에 대한 노이즈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주식 포차를 시작하고 나서도 사실 이제 뭐 추천주가 나갔었지만 그때 당시에서도 주말 사이에 미국과 이란에 대한 전쟁 이슈가 좀 불거졌었죠.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과거를 생각해 보면 미국과 이란에 대해서 전쟁이 언제부터 시작했냐? 바로 이제 뭐 3.1절 이후에 우리가 대체 휴일이 있었고 3월 3일 화요일부터 시작됐었잖아요.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매도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난히 너무 높았어요. 왜냐하면 우리나라 자체가 또 제조업이 발달한 국가다 보니까 그런 특성상 이제 뭐 원유 쪽이라던가 원유를 또 수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유가 급등에서는 항상 좀 불리한 국가로 인식이 됐죠. 그래서 이번 경우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땐 유가뿐만이 아니라 금리도 동시에 좀 문제가 제기가 됐던 걸로 보이고 있어요. 그러니까 유가보다 금리에 대한 문제를 저는 좀 더 좀 집중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. 왜냐하면 어제 알파벳도 그랬지만 이후에 나올 이 메타와 아마존에 대한 이 모두 회사채 발행, 즉 이제 우리가 돈을 빌려야 또 반도체를 살 수 있는데 금리가 치솟으면은 사실 쉽지 않겠다라는 그런 걱정도 있는 거죠. 그래서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서 또 여기에 대한 문제가 미군에 대한 무기가 또 소진됐다 이런 이슈도 나오고 있죠. 그럼 미국 정부에서 추가로 또 자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또 여기서 우리가 또 금액을 또 나가야 되고 근데 그 금액도 만만치 않고 거의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 알기로는 8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들었거든요. 그러면은 좀 800억 달러 정도 또 추가로 확보해야 되고 이런 것도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죠. 이건 또 국채를 또 발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래나 저래나 금리를 좀 자극할 만한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. 그래서 그거를 다 감안해도 사실 오늘의 하락은 너무 과했다고 봐요. 뭐 다른 국가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서도 일부 좀 눌림목이 있었지만 우리나라 장만큼 그렇게까지 하락한 나라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. 그거 없죠. 우리나라만 이렇죠. 그래서 지금 미증시에서도 뭐 이전에 뭐 ADR 하이닉스 ADR 보면은 좀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고 있었는데 시간 외에서도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마이너스 3% 2% 정도여서 이거를 모두 감안해서도 오늘 뭐 SK 하이닉스 본주는 얼마 떨어졌어? 한번 봐볼까요? 그래서 화면을 함께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8.5%나 떨어졌잖아요. 이거는 저는 너무 과했다. 그러니까 정상적인 매매보다는 한번 하락하면 ETF 관련 그 물량을 확 쏟아내면서 낙폭을 더 키우는 그런 효과가 계속 작용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어제 막판에 외국인들이 좀 대규모로 품매수를 해둔 영향도 저는 어느 정도 받았다고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렇다고 계속 때리기만 하는 장은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보고 있어요. 왜냐면 지금도 변동성 있고 핑퐁 장세로다가 그 하락하면은 다시 한번 또 올리고 그리고 계속 치고받는 그런 모습이 좀 반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최근에서는 또 우리가 좀 변화를 좀 잡을 수 있었던 게 코스닥에 대한 변화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잖아요. 여기다가 뭐 로봇주 올라오니까 로봇주 올라온다 이러면서 2차 전지도 일부 좀 소폭 반등 보여주고 이런 이제 변화들도 조금씩 점차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우리가 시총 빅4에 대한 종목만 신경 쓰고 갈 필요는 없다. 앞으로는 좀 자금이 좀 분산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봐야 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유난히 우리나라 시장이 낙폭이 좀 유난했다, 과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. 그래서 미국 선물도 보면은 거의 보합 수준이어가지고 유가도 뭐 종가 대비해서 좀 하락했지만 뭐 대만이나 일본 증시 자체로만 봤을 때도 우리나라는 조금 과했다고 좀 보고 있었고요. 물론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은 유가나 아니면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많고 또 주말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좀 일어날 수 있고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저는 이제 합의에 대한 모양을 갖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. 지금 당장은 불안정한 장세가 좀 이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증시 변동성에 대한 이제 이런 요인들은 불가피하겠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을 하방으로만 맞출 수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미 큰 조정을 1차적으로 좀 맞았다, 미리 봤다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새로운 방향성보다도 좀 큰 변동성이 어느 정도는 좀 있을 수 있겠으니까 이런 변동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또 수익을 낼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변동성을 좀 우리가 활용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뭐 반도체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는 그런 부정적 썰도 많이 돌았잖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, 그러니까 외국계 애널리스트에 대한 이제 반도체 경계설 이런 것도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것도 좀 찌라시성으로 맞고 떨어진 것도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서는 사실 대형주에 대한 반등폭은 어느 정도 있겠으나 그래도 변동성에는 좀 유의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네, 어제 유가도 문제였지만 미국 10년물이 4.7을 찍었던 게 또 화두가 되었습니다. 다행인 것은 지금 현재 미국 프리장에서 유가도 좀 떨어지고 있고 국채금리도 좀 밀리고 있는데요. 10년물이 현재 4.6을 찍고 있습니다. 좀 국채금리가 내려가면서 월요일장에 좀 우리 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장의 낙폭은 과했다라는 게 오늘 전문가님의 의견이십니다.